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러 몰려드는 한강입니다. 그런데 믿기시겠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죽음의 강이라 불렸습니다. 1970년대 한강은 완전한 하수구였고 물고기는 씨가 말라 사라졌으며 강 전체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당시 외국 기자는 서울의 젖줄이 아니라 서울의 수치라고 혹독하게 평가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 이현수입니다. 저는 한강 바로 옆 성동구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제 인생 66년이 곧 한강의 변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린 시절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다녔던 그 강이 지금은 제 손자들이 자전거를 타며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한강의 완전한 대역전 스토리를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담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말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한강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강가에 놀러 나가도 물놀이는 꿈도 못 꿨습니다. 물이 시커멓게 썩어서 발끝조차 담그기 무서웠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강바람이 불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몇 킬로미터까지 퍼져서 한강 근처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보다 30% 이상 쌌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강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시궁창이야. 실제로 공장에서 하루 종일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정화시설 하나 없이 폐수를 그대로 한강에 쏟아부었습니다. 생활하수도 아무런 처리 없이 직접 강으로 흘러들었죠. 제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한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에 걸린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더욱 충격적인 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1970년대 국제환경보고서에는 서울은 강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 타임지는 한강을 아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하천이라고 혹평했죠. 당시 저는 20살 청년이었는데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능한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25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한강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 초 정부가 대규모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돈만 날리고 말 텐데. 신문 사설도 혹독했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공룡 프로젝트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처음 시도는 정말 원시적이었습니다.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삽으로 쓰레기를 퍼올리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 폐타이어와 냉장고를 건져냈습니다. 저도 구경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바닥에서 냉장고가 나오고 자동차 잔해까지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강바닥이 거대한 고물상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니, 강에서 냉장고가 왜 나와? 누가 버린 거야?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만 치운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장 폐수, 턱없이 부족한 정화시설. 비가 오면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잠깐 깨끗해진 듯해도 몇 달 지나면 다시 썩은 냄새가 올라왔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봐라, 역시 안 된다니까. 괜히 세금만 날렸어.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너무 큰 꿈을 꾼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는 한강이 정말 예뻤는데. 그러자 큰아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거짓말하지 마. 한강은 원래 더러운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이들은 깨끗한 한강을 모르고 자라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언론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본 한강은 참담했습니다. BBC 기자는 서울 올림픽의 가장 큰 수치는 바로 이 죽은 강이라고 리포트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온 국민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적이 시작될까요?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절망의 골, 모든 것이 무너지던 순간. 88 서울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한강 문제는 국가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외국 선수단이 한강을 보고 이런 더러운 강 옆에서 경기를 해야 하나? 라며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임시 방편을 동원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냄새를 줄이기 위해 강 위에 거대한 방추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죠. 마치 썩은 상처에 향수를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30살이었는데 정말 나라가 부끄러웠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가 한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수, 한국은 경제는 발전하는데 왜 환경은 이렇게 방치하나?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우리는 개발에만 급급했고 환경은 뒷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임시 방편들이 모두 중단되면서 한강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생활하수와 건설 폐수가 더 많이 유입되었거든요. 1989년 가을, 한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동대교 근처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떠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전체가 은색 물고기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냄새는 말할 수 없이 지독했고 시민들은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물고기까지 죽었으니 이 강은 완전히 죽은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한강의 생화학적 산소요 구량 BOD는 1리터당 15mg를 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강물의 15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오염도라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강은 말 그대로 죽은 강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강의 죽음을 다뤘고 시민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당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변명했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정치 공세에만 치중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정치인들 말은 믿을 수 없어. 한강도 못 살리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지만 참여하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시위해도 소용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방치된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은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 초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큰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환경 보고서를 써와야 한다며 한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빠, 한강은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다른 나라 강들은 깨끗하다던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제대로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세대가 물려줄 유산이 이런 죽은 강뿐이라니. 그해 여름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의 센강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물이 맑아서 바닥이 보였고 사람들이 강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람선이 다니고 아이들이 강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강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너무 늦은 것 같아. 유럽에서 돌아온 후 한강을 다시 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시커먼 물 떠다니는 각종 쓰레기, 코를 찌르는 악취 같은 강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외국 친구가 서울에 놀러와서 한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연수, 이건 강이 아니라 하수구 아닌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년 한강 살리기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들은 모두 땜질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쓰레기를 치우고 악취 제거제를 뿌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나 정화시설 확충 같은 본질적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계속 미뤄졌죠. 1992년 여름, 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수영하던 한 청년이 피부병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한강물 때문에 생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강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강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깨끗한 한강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했습니다. 한강은 우리나라 급속한 산업화의 대가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기적은 더 극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한강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해시태그 3장 마이너스 기적의 첫 신호,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다. 1993년 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환경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한강 종합 정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치우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대규모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공장마다 오염 배출 기준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한강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말입니다. 그 무렵 저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강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병, 캔,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강변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함께 청소하던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여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 상류에 건설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공장들의 폐수 배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배출을 적발당한 업체들은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심한 경우 영업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러다 다 망하겠다. 기업이 죽으면 경제도 무너진다. 하지만 시민 여론은 달라졌습니다. 강 하나도 못 지키면서 무슨 발전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환경오염 업체들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가을,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한강변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성수대교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물고기 떼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물고기다. 진짜 물고기가 있어. 아이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살아나는구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한강에 물고기가? 아이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우리도 보러 가요.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 한강에 나갔습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한강에 물고기 돌아왔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강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BOD 수치가 예전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용존산 소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귀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강변에 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로, 외가리, 심지어 오리떼까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 주변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강변을 걷다 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강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늘어났고 조카 타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1996년 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강에서 연어가 발견된 것입니다. 연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30년 넘게 죽어있던 강이 진짜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수질 개선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최악의 오염 하천이라고 비판했던 같은 언론에서 말입니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환경보건 의지는 정말 놀랍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의 정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성숙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감,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한강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해시태그 사장 -세계가 놀란 완전한 대변신, 한강이 만든 기적. 1997년 여름, 저는 한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반포대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강에서 놀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물의 변화는 눈으로 봐도 확연했습니다. 예전의 시커먼 색깔이 사라지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강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투명해졌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강의 수질이 1급수 기준에 근접했다고 했습니다. 1급수라는 것은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생태계의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물고기 종류만 해도 30여 종이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잉어, 붕어는 물론이고 은어, 송어, 심지어 철갑상어까지 보였습니다. 새들도 40여 종이 돌아왔습니다. 백로, 외가리, 오리, 기러기. 한강은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단기간의 생태계 회복은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의 한강 이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악취 때문에 피하던 곳이 이제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수십만 명이 한강을 찾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소풍하는 가족들. 한강변이 축제장처럼 활기에 넘쳤습니다. 야경도 아름다워져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아졌죠. 1998년 봄, 한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와서 한 달간 취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환경 전문가들이 줄지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정부 관계자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유럽에서 온 환경 전문가 하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수 씨, 한강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유럽에서도 강 정화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10년도 안 되어 이룰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한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한 젊은이가 캔을 강에 던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강이 얼마나 어렵게 깨끗해졌는지 아니? 우리가 지켜야 해. 젊은이는 미안해하며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한강 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한강변 아파트값이 급등했습니다. 예전에는 기피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최고 인기 지역이 되었죠. 카페, 음식점, 자전거 대여점 등 상권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강 크루즈 같은 관광 상품도 생겨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1999년 여름, 한강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축제가 열렸습니다. 50개국에서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축제 개막식에서 UN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연설했습니다. 한강의 성공은 전 세계 도시들이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한국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의 한강이 세계의 한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기적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BBC는 21세기 환경보건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한강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방영했습니다. 한강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아 한강에서 대규모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갔는데 그 장관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과 강물에 비친 야경이 환상적이었죠. 그 순간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다. 한국인들이 부럽다.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강의 성공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황푸강, 타이의 차오프라야강, 영국의 클라이드강 정화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전수되었습니다. 한국이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였죠. 환경부에는 세계 각국에서 기술 연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한강 환경 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매주 외국인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강의 역사와 환경 복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한 프랑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강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시민 모두의 참여였습니다. 정부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학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1년 한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30년 전 세계 최악의 오염 하천이 세계문화유산 후보가 되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까요? 지금 저는 66세가 되어 한강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과 함께 변화한 한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강이 깨끗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한강변을 걸었죠. 그때 한 젊은 직장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한강의 힘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강이 된 것입니다. 한강의 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30년간 죽어있던 강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의지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협력, 시민의 참여가 하나로 모였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민족입니다. 경제 발전도 그랬고 민주화도 그랬으며 한강 살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환경을 복원해낸 것은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실행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환경 문제에 무관심했던 제가 한강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매주 한강변 청소에 참여했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경제 발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강의 사례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023년 현재 한강은 연간 4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가 장관을 이루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마라톤 대회, 자전거 대회, 각종 축제가 연중 계속됩니다. 한강은 서울의 심장이자 한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제 손자들은 깨끗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강은 더러웠던 적이 없는 당연히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강의 과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 때는 이 강이 정말 더러웠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워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놀라워합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한강을 잘 지켜야겠어요. 한강의 교훈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강이 30년간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 취재를 하며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강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결국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한강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는 한강변을 걸을 예정입니다. 66년간 지켜본 이 강이 여전히 제게는 경이롭습니다. 석양이 질 때 강물에 비치는 노을, 강변을 거니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니까요. 한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 생태 보건 구역,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 한강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강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실천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한강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